오늘은 혈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30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미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이상 늙어 있다는 의학계 보고서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하면서 여러 이유로 혈관 청소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김진희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찾아온 42살 직장인 박모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70세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거의 30년 혈관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혈관 안쪽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혈관의 비밀과 단 6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린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차는 증상만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신다면 혈관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혈액이 전신을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손발 저림과 차가움입니다. 특히 겨울이 아닌데도 손끝과 발끝이 차갑다면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치료한 50대 여성 환자 정모 씨는 1년 내내 양말을 2겹씩 신어도 발이 차가웠는데 혈관 건강을 회복한 후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출산 후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손발이 차서 집에서도 늘 양말이나 토시를 신고 지내는 분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모임을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학적 상식을 교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원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기름진 음식과 운동 부족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원인은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막게 됩니다. 잇몸병,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모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여러분 몸에 염증이 많으면 다른 질환에도 취약하다는 것 아시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중에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분은 몸에 독소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먼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다이어트 요법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몸의 독소 즉 해독을 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복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됩니다. 당뇨병이 없어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영양소 결핍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야간 수면 중 무호흡증입니다. 잠을 자다가 숨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신경과에서 수면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지요. 그럼 혈관 나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실전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검증된 방법들이니 필요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적극적인 자기 관리를 위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재생인자가 활성화되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기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운동법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혈관에 특화된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거나 사우나와 냉수욕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 유황 사우나가 있어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각각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이완됩니다.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다음 8초간 내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혹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씩 실행하면서 그것이 나의 몸에 익숙하게 적용될 때까지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호흡법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 아닙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아침 새벽에 일어나 심호흡부터 연습해 보세요. 요즘 가을 바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혈관 청소식품과 영양소의 과학적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음식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양파, 사과,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성분은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목포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속보다 60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우린 차를 마시거나 요리할 때 함께 끓인 후 건져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귀리, 보리, 버섯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섭취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귀리 50g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적포도에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 성분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현대인의 80%가 부족한 이 미네랄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다크 초콜릿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410mg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주요 성분인 EPA와 DHA는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되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번 각각 100g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생선의 경우 굽거나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므로 찌거나 삶는 방법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베리류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위의 내용을 한두 가지는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전혀 실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테지만 음식 섭취 시 꼭 실천해 보도록 해보세요.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의 경우도 귀리를 섞은 밥을 지어 먹는데 그 씹는 식감이 좋고 맛도 구수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로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한 가지씩 실행해 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양제로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 D, K는 과다 복용하면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와 B 복합체는 과다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 이모 씨는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식이요법과 영양소 보충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관성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이모 씨의 하루 식단을 소개해드리면 아침에는 귀리죽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연어구이와 시금치 샐러드, 저녁에는 양파와 마늘을 넣은 된장찌개와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녹차를 마셨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토양의 영양소 고갈과 가공식품 섭취 증가로 인해 영양소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검증된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은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의 경우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인공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색소, 방부제, 감미료 등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 검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USP나 NSF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 신뢰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개인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기존 질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영양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 실천 로드맵으로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한 포괄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금연을 시작하세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액 점도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식단에 혈관 건강식품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양파, 마늘, 생선 중 하나를 매일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네 번째 주에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명상, 요가, 심호흡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치료한 70대 여성 환자 최모 씨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혈관 나이가 50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로 혈관 관리 시작으로 다짐의 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